영국이 방공망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이 드론 2,800대를 쏟아붓는 순간 53년 혈맹이 킬 스위치를 눌러버린 겁니다.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오만은 멀쩡했습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2,800대를 23분 만에 전멸시킨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중동 15개국이 동시에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고 영국 방산시장은 하룻밤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오만 수도 무스카트의 국방부 지하 합동작전 사령부의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스크린 12개가 동시에 핏빛 경고등으로 물들었고 천장에 매달린 비상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콘크리트 벽을 섬뜩한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예멘 국경 너머에서 후티 반군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합동으로 발사한 2,800기 이상의 개량형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오만의 영공을 향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마치 성남 말벌떼처럼 국경선을 넘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톱이 살 속에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움켜쥔 채 작전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나시르 알하르시, 오만 왕립군 합동작전국장이자 준장 계급장을 단 군인입니다. 영국 샌드허스트 왕립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런던의 영국 합동참모대학까지 마친 뒤 30년간 오만의 국방을 책임져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영국이 키운 아랍의 군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한 번도 불쾌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53년간 이어져 온 영국과 오만의 군사 동맹. 그것은 사막 위에 세워진 가장 견고한 성벽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성벽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고작 한 통의 전화면 충분했습니다. 작전사령부의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매캐한 씨가 연기 냄새가 먼저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너머로 한 남자가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크로포드 대령. 영국 SAS 특수부대 출신이자 오만 왕립군 주둔 영국 군사고문단의 단장. 아프간의 토라보라 동굴에서 적의 목을 직접 비틀었다는 소문이 따라다니는 사내였습니다. 190cm가 넘는 장신의 벽돌처럼 각진 턱, 그리고 언제나 입꼬리에 걸려있는 차갑고 얇은 미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상대를 감매기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크로포드는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다른 손에는 불이 붙은 쿠바산 시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하늘에 미사일이 쏟아지는 이 아비규환 속에서 그는 신사 클럽의 라운지에 들어서듯 여유로운 걸음이었습니다. 나시르 준장. 상황이 좋지 않군. 그가 위스키 잔을 작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갈색 액체가 출렁이며 테이블 위에 흩뿌려진 작전 지도 위로 몇 방울 튀었습니다. 좋지 않다니요. 당장 지원이 필요합니다. 크로포드 대령. 영국 공군의 타이푼 전투기 편대와 스타스트릭 방공 시스템을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2,800기가 넘는 드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영토를 향해 돌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군복 안쪽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로포드는 씨가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고개를 느릿느릿 가로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동정도 긴박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기처럼 차가운 숫자만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방금 긴급훈령이 내려왔네. 나시르 준장. 크로포드가 군복 안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영국 국방부의 붉은 직인이 찍힌 기밀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후티 반군의 공격 목표는 오만의 석유, 정제시설과 항만 인프라로 분석됩니다. 영국군 자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런던의 판단이요. 따라서 현재 오만에 배치된 영국 공군 전력과 방공, 자산의 일부를 키프로스 아크로트리 기지로 전략적 재배치하기로 결정했소. 재배치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타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배치라는 단어의 본질은 명백했습니다. 도망이었습니다. 2,800기의 미사일이 쏟아지는 불바다에서 방패를 빼들고 뒷걸음질 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빠지면 우리 방공망에 구멍이 뚫립니다. 스타스트릭 단거리 방공은 영국군이 직접 운용하고 있고
타이푼 전투기의 비행 통제 코드도 전부 런던이 쥐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가면 우리는 하늘이 뻥 뚫린 채로 폭탄을 맞고 죽는 겁니다. 저는 크로포드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간의 동굴에서 적의 칼날 앞에서도 심박수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내였습니다. 오만의 준장 따위가 목소리를 높인다고 흔들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하게 나시르. 자네 같은 샌더스트 출신이 감정에 휘둘리면 되겠나. 크로포드는 시가를 입술에 물고 위스키를 한 모금 홀짝였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런던도 오만을 그냥 버리자는 건 아니야. 대안을 가져왔어. 영국 BAE 시스템즈의 최신형 캠 방공 시스템 사기와 레이피어 FSC. 단거리 요격체계 12문을 긴급 전개하는 방안을 승인했네. 이것만 깔면 저 드론 때쯤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잠시나마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하단에 적힌 숫자를 확인한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까지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급 전개에 따른 특별 방위비 분담금. 숫자가 너무 컸습니다. 5만 1년 전체 국방 예산의 55%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약 38억 달러. 그것도 내일 정오까지 술탄 폐하의 서명과 함께 승인해야 장비가 움직인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크로포드의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방위비가 아니라 몸값입니다. 크로포드 대령. 동맹국이 불타고 있는데 그 불을 끄는 대가로 나라 국간을 절반 이상 털어가겠다는 겁니까? 53년 동맹이 고작 이 정도의 가치였습니까? 크로포드는 위스키 잔을 들어 천장의 비상등 불빛에 비춰보며 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유가 소름 끼치도록 잔인했습니다. 가치라. 재미있는 단어를 쓰는군 나시르. 그는 시가 쟤를 작전 지도 위에 톡톡 털어내며 작전 테이블을 천천히 돌아 제 등 뒤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귓가에 낫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이 사막에 문명의 씨앗을 심어준 게 누구인가? 도로를 깔고 군대를 만들어준 게 누구인가? 대영 제국이 아니었으면 자네들은 아직도 낙타 등에 올라타 서로의 무릉덩이를 놓고 칼싸움이나 하고 있었을 거야. 제 주먹에 핏줄이 불끈 솟았습니다. 이를 악물어 어금니가 갈리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2800기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영국의 군사고문단장과 충돌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실히 해두지. 나시르. 크로포드는 제 어깨에서 손을 떼고 다시 제 앞으로 돌아와 정면에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근 오만 왕실이 아시아 쪽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더군. 설마 한국 같은 나라 말인가? 짜장면이나 배달하고 삼류 드라마나 찍는 나라에서 방공 시스템을 사겠다는 건 아니겠지. 그런 농담 같은 짓을 했다간 MIU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제오인도양 함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도 재검토될 수 있어. 알아듣겠나. 한국을 짜장면 배달부라고 부르는 그의 오만한 입술 사이로 씨가 연기가 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목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크로포드는 빈 위스키 잔을 작전 테이블 위에 탁 놓고 뒤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일 정오까지야 나시르. 서명을 받아오든가 아니면 알라에게 기도를 올리든가. 선택은 자유야. 육중한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치 관 뚜껑에 못을 박는 것처럼 둔탁하게 합동작전 사령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령부 안에 남은 참모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왕실 금고를 열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군 채 주먹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면에 걸린 오만의 지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라비아의 푸른 해안선이 붉은 경고등 아래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53년이었습니다. 53년간 대영 제국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의 총과 미사일에 우리의 하늘을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이 내민 것은 방패가 아니라 청구서였습니다. 극도의 배신감이 저를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없이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제 기억을 관통하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2주 전 오만 남부 두쿰 항 인근의 거대한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만났던 한 남자의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였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오만 남부 두쿰 경제특구에서 남쪽으로 45km. 아라비아의 거센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망망대해 위에 96기의 거대한 해상 풍력 터빈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하얀 기둥들과 그 꼭대기에서 느릿느릿 돌아가는 세 개의 블레이드. 겉으로 보기에는 오만의 탈석유,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인 오만, 그린 윈드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온 K방산 중동 특수작전단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저는 수행원 없이 민간 보트를 빌려 단독으로 해상 플랫폼에 접근했습니다. 짙은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군복깃을 마구 흔들어댔고 바다 냄새 속의 기름과 용접 연기가 묘하게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해상 플랫폼에 발을 딛자마자 누군가 안전모를 깊이 눌러쓴 채 성큼 다가왔습니다. 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모 먼저 쓰십시오. 여기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그가 바로 박정호 단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UDT 특수전단 출신의 예비역 대령, K방산 중동 특수작전단의 총괄 지휘관, 검게 그을린 얼굴에 소금기로 뻣뻣해진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입고 다니는 번쩍이는 양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넉살 좋은 웃음 뒤에 숨어있는 그의 눈빛만큼은 면도날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바닷속에서 적의 기뢰를 맨손으로 해체하며 단련된 군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박 단장, 영국 쪽 정보 요원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 MI6 요원들이 두쿰항 근처를 자주 배회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박 단장은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기름때 묻은 장갑을 벗어 허벅지에 탁탁 털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준장님. 저 영국 양반들 눈에 우리는 그냥 풍차나 돌리는 불쌍한 인부들로 밖에 안 보일 겁니다. 자, 겉모습은 이쯤 구경하셨으니 진짜 우리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단장은 저를 데리고 해상 플랫폼 중앙에 자리 잡은 거대한 변환기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풍력 발전의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장치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평범한 기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단장이 벽면의 비밀 패널을 열고 인증 코드를 입력하자 바닥에 한 구획이 낮은 진동과 함께 아래로 미끄러지며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해수면 아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깊은 곳까지 내려간 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알라시여,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곳은 단순한 해저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LED 조명 아래에 수십 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복잡한 콘솔 앞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는 어두운 심해를 배경으로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들이 수백 기나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위로 풍력 터빈의 기둥이의 수면 위까지 관통하여 솟아있는 구조였습니다. 준장님이 위에서 보신 풍력 터빈 96기. 그 하얀 기둥 안이 전부 텅 빈 줄 아셨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둥 하나하나가 전부 수직 발사관입니다. 총 480문. 그 안에는 LI지넥스1과 한에어로스페이스가 영혼을 갈아넣은 천궁3 요격 미사일과 해궁, 단거리 미사일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박 단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터빈 블레이드 3장 보이시죠? 바람이 불면 전기만 만드는 줄 알겠지만 블레이드 회전 주파수를 조절하면 적의 정찰 레이더파를 교란하는 전자전 장비로 변합니다. 위에서 돌아가는 풍연 계측 장비처럼 생긴 그 하얀 원통. 그게 사실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영국 놈들 사드 레이더가 부럽지 않은 성능이죠. 저는 거대한 수직 발사관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차갑고 단단한 진동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의문이 올라왔습니다. 박 단장, 솔직히 묻겠습니다. 오만이 대금을 지불하긴 했지만 이것은 당신들 나라에게도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영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한국 역시 외교적 보복을 면할 수 없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제 물음에 박 단장은 잠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업복 주머니에서 빨간 봉지 2개를 꺼냈습니다. 컵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 준장님, 이거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일 매운 라면입니다. 일단 한 젓가락 하시죠. 속이 뻥 뚫릴 겁니다. 박 단장이 전기포트에서 펄펄 끓는 물을 붓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3분 뒤 그가 건넨 종이컵 속 빨간 국물에서 매콤하고 칼칼한 향이 솟아올랐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혀끝이 얼얼할 정도로 매운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위장, 깊숙한 곳까지 뜨겁게 데워줬습니다. 준장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박 단장이 종이컵을 손에 감싸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가 막히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가 끊깁니다. 공장이 멈추고 발전소가 꺼지고 나라 전체가 암흑에 빠지는 겁니다. 오만 앞바다가 불바다가 되면 호르무즈 해협도 끝장입니다. 영국이 지켜주겠지, 미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저 미친 후티 놈들이 바닷길을 끊어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앉아서 죽는 겁니다. 박 단장의 목소리가 지하 벙커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 밥줄, 우리 생명선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고 우리 손으로 직접 지키러 온 겁니다. 준장님이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영국 양반들 우산 밑에서 벌벌 떨지 마십시오. 이제 그 우산 찢어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바람의 요새가 준장님의 하늘을 완벽하게 덮어드릴 테니까요. 바람의 요새, 96기의 풍력 터빈 속에 숨겨진 480문의 수직 발사관과 독자 레이더 시스템. 대한민국이 4년간 사막의 폭염과 바닷속의 어둠을 뚫으며 비밀리에 건설해 온 무적의 방패. 박 단장의 진심이 담긴 투박한 고백에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53년 혈맹이라 부르며 38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들이미는 크로포드의 거만한 얼굴과 종이컵에 신라면, 국물을 나눠주며 같은 배를 탔다고 말하는 박정호 단장의 땀범벅이 된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뭉클한 감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벙커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온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던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박 단장이 급히 중앙 통제 콘솔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후티 반군이 벌써 공격을 시작한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묻자 모니터를 노려보던 박 단장이 입술을 꽉 깨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불청객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요. 모니터에는 우리의 해상 풍력 단지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네 척의 짙은 회색 고속정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펄럭이는 유니언잭, 영국 해군 정보국 요원들이 기습 수색을 위해 들이닥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비밀이 발각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해져 기지의 하얀 벽면을 섬뜩한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중앙 통제 모니터에는 우리의 해상 풍력 단지를 향해 물살을 가르며 돌진하는 네 척의 짙은 회색 고속정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뱃머리에 펄럭이는 유니언잭, 그리고 선체 측면에 선명하게 박힌 영국 해군 정보국 마크. 완전 무장한 정보 요원 20명 이상이 갑판 위에 도열해 있는 것이 적외선 카메라에 또렷이 잡혔습니다. 제 심장이 당장이라도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영국 해군 정보국은 MI6보다 더 집요하고 냉혹하기로 악명 높은 군사 정보의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만약 이 해저 벙커와 수직 발사관의 존재가 그들의 눈에 발각된다면 오만은 영국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군사 동맹 파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우방국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국제적 보복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4년간의 비밀 프로젝트가 단숨에 물거품이 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박 단장, 어떡합니까? 놈들이 벌써 플랫폼 외곽 부표의 접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색이 되어 소리치자 박정호 단장은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UDT에서 적의 기뢰밭을 맨몸으로 헤쳐나가며 벼려낸 특수전 요원의 본능이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전원 주목, 태풍 프로토콜 가동한다. 발사관 해치 위장막 완벽 고정, 레이더 전원 내리고 해양 기상 관측 모드로 전환, 화기 통제 콘솔 전부 기상 데이터 화면으로 덮어씌워. 실시.
박 단장의 짧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지하 벙커의 엔지니어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궤적과 요격 시뮬레이션이 떠있던 모니터 20대가 순식간에 풍속 그래프와 파고 측정, 데이터, 해류 분석 차트로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레이더의 가동음이 완전히 멈추고 대신 기상 관측 센서들의 미세한 전자음만이 배경 소음처럼 깔렸습니다. 준장님, 표정 좀 푸십시오. 죄 지은 사람처럼 질려있으면 없는 의심도 만들어내는 게 저 영국 양반들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시죠. 오늘 아주 재미있는 연극 한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단장은 제 어깨를 가볍게 치며 화물 엘리베이터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해수면 위를 향해 느릿느릿 올라가는 동안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마침내 두꺼운 철문이 열리고 섭씨 48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과 소금 섞인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해상 플랫폼의 넓은 갑판 위에는 이미 완전 무장한 영국 정보 요원 20명 이상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 제임스 크로포드 대령이었습니다. 크로포드는 팔짱을 낀 채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빤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나시르 준장. 무스카트의 에어컨 빵빵한 사령부가 아니라 이런 바다 한가운데 풍차 공사장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 여기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 크로포드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보시다시피 오만 그린 윈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러 온 것뿐입니다. 오히려 영국 해군 정보국이 타국의 민간 에너지 시설에 무장 병력을 이끌고 무단 침입한 이유를 묻고 싶군요. 제 항의에 크로포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형 정보 단말기를 꺼내 제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거짓말 마시게 나시르. 어젯밤 우리 정찰 위성이 이 좌표에서 비정상적인 전자기 신호와 대규모 전력 소비 패턴을 포착했어. 단순한 풍력 발전 터빈에서 군용 레이더급의 전자기 펄스가 잡힌다는 게 말이 되나? 혹시 이런 놈들 무기를 몰래 숨겨둔 건 아닌가? 당장 저기 보이는 3번 터빈 기둥 내부를 전면 수색하겠네. 그가 가리킨 3번 터빈은 바로 천궁3. 장거리 요격 미사일 20발이 장전된 핵심 발사관이 위장되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요원들에게 턱짓으로 수색 명령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 투 오만 그린 윈드. 풍력발전 체험 투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디선가 과장된 억양의 영어가 울려 퍼지더니 펠투성이 작업복 차림의 박정호 단장이 요원들 사이를 비집고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노란색 안전모 대여섯 개가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기름때 범벅인 커다란 파이프 렌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봐 여기는 공사 현장이야. 노 헬멧 노 엔트리. 세이프티 퍼스트. 안전 규정 모르시오? 일단 이거부터 쓰시오. 박 단장은 막무가내로 크로포드의 머리에 땀 냄새가 진동하는 안전모를 푹 씌워버렸습니다. 크로포드의 완벽하게 빗어 넘긴 금발 위에 기름때 묻은 노란 안전모가 떡하니 올라앉은 모습은 그야말로 코미디였습니다. 크로포드는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안전모를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비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기 전에. 하지만 박 단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크로포드의 등을 탁탁 두드리며 능청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성질 급하시네. 마침 점심시간인데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셨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먹는 한국식 해물라면이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끓이고 있으니까 일단 한 젓가락 하시고 수색은 그 다음에 하시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한국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갑판 한쪽에서 드럼통을 잘라 만든 임씨. 화덕 위로 거대한 양은 냄비에서 빨간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파와 홍합, 통새우가 빨간 국물 속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매콤하고 칼칼한 라면 수프향이 짭짤한 바닷바람을 타고 갑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크로포드는 박 단장을 거칠게 밀쳐내고 3번 터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터빈 기둥 하단에 접근 해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크로포드가 터빈 기둥의 두꺼운 외벽을 주먹으로 콩콩 두드렸습니다. 둔탁하고 묵직한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이게 뭔가 풍력 터빈 기둥치고는 두께가 군함 장갑판 수준이군.
이 안에 도대체 뭘 숨겨놓은 거지? 그가 의심 가득한 눈으로 해치의 잠금 레버에 손을 뻗는 순간 박 단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스톱, 스톱, 스톱. 절대 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가 큰일이야. 당장 비켜. 크로포드가 으르렁거리자 박 단장이 두 팔을 벌려 해치를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이 안에 해상풍력 전용 특수 냉각 유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터빈 발전기의 초전도 코일을 영하 200도로 유지하는 극저온 냉각 순환 시스템이에요. 이 해치를 여는 순간 극저온 액체가 분출되면서 반경 5m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동상으로 손가락이 잘려 나갑니다. 압력 균형이 깨지면 터빈 전체가 폭발할 수도 있고요. 박 단장의 기술 용어 폭격에 크로포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한 눈치였습니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진짜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전거리에서 보셔야 합니다. 박 단장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3번 터빈 기둥 하단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는 소형 배수 밸브를 아주 조금 비틀어 열었습니다. 쉬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밸브에서 뿌연 백색 안개가 분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미사일 발사관 유지 보수용 질소 가스와 부식 방지제를 섞어 만든 박 단장의 특제 연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극저온 냉각 유체가 대기와 접촉하며 발생하는 배경과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뿌연 안개가 크로포드의 무릎까지 차오르자 차가운 질소 기체가 피부에 닿으며 소름이 돋을 정도의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박 단장이 미리 준비해 둔 두 번째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터빈 기둥 하부의 해수 유입 배관을 통해 4년간 기둥 내부 하층에 고여있던 부패한 해조류, 찌꺼기와 녹슨 해수가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시커멓고 걸쭉한 오물이 크로포드에 반짝이는 영국제 최고급 전투화 위로 사정없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취, 하수구 10개가 동시에 터진 것 같은 끔찍한 냄새가 섭씨 48도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갑판 전체를 덮쳤습니다. 끓고 있던 해물라면의 매콤한 냄새와 부패한 해조류, 오물의 악취가 뒤섞여 만들어낸 지옥 같은 냄새 폭탄에 완전 무장한 영국 정보 요원들조차 구역질을 하며 코를 틀어막고 비틀거렸습니다. 미친. 이게 무슨 냄새야. 크로포드는 전투화에 묻은 오물을 털어내려 발버둥을 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박 단장은 짐짓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극저온 냉각 유체가 해수와 반응하면 이런 부산물이 생깁니다. 냄새가 좀 독하죠? 원하시면 나머지 터빈 95기 전부 열어드릴까요? 내부 구조까지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박 단장이 파이프 렌치를 들고 옆 터빈으로 성큼 다가가자 크로포드가 기겁을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됐다고 그만해. 크로포드의 얼굴은 분노와 메스꺼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사일은커녕 미치광이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썩은 해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시르,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지.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다음에는 본국에서 기술 분석관을 직접 데려올 테니 그때까지 허튼 수작 부릴 생각 마시게. 크로포드와 정보 요원들은 쫓기듯 고속정에 올라타 황급히 풍력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제서야 억눌렀던 숨을 몰아쉬며 갑판 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준장님, 라면 다 퍼졌습니다. 빨리 오셔서 한 젓가락 하시죠. 박 단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양은 냄비에서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빨간 라면을 종이컵에 가득 건져 올려 제게 건넸습니다. 그의 넉살에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통쾌하고 매운 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매의 눈을 가졌다는 영국 정보국을 완벽하게 속여 넘긴 짜릿한 쾌감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유쾌한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2주 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 지하합동작전사령부. 크로포드의 38억 달러짜리 최후 통첩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나도록 오만 왕실은 서명을 거부해왔습니다. 바다 밑의 비밀 방패를 믿고 버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배신의 징표로 받아들인 영국은 기다리는 대신 더욱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왔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라비아의 석양이 유난히도 짙고 붉게 타오르며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던 그날 밤. 무스카트의 도심은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의 차량 불빛으로 겉보기에는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얄팍한 평화는 자정 무렵 고막을 뚫을 듯한 공습 경보 사이렌과 함께 처참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합동작전 사령부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을 때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12개가 온통 핏빛 경고등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합동으로 발동한 작전명 사막의 심판. 그 잔혹하고 추악한 본색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의 표적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예멘 국경과 이란 남부 해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솟구친 2,800기 이상의 개량형 샤헤드 자폭 드론과 수백 발의 파테, 순항 미사일이 오만의 석유 정제시설과 두쿰항, 그리고 민간 발전소를 향해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거대한 죽음의 먹구름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그 궤적 한가운데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오만,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대한민국의 초대형 LNG, 운반선 4척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해협 입구의 기뢰를 살포하고 초계정을 배치해 민간 선박의 이동을 원천 봉쇄한 상황이었습니다. 출항도 대피도 불가능한 채 항구에 묶여버린 LNG, 운반선들은 액화천연가스를 가득 실은 움직이는 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만의 심장이 타들어가는 순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동맥도 함께 끊어질 연쇄,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스타스트릭 방공 시스템 즉각 가동, 타이푼 전투기 긴급 발진, 전 방공 포대의 자유 교전 권한을 부여한다. 제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작전 콘솔에 앉아있던 방공 통제관의 목소리는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스타스트릭 사격 통제 컴퓨터의 인증 코드가 전부 무효화되었고 타이푼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영국이 모든 무기 체계의 킬 스위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는 영국 국방부의 붉은 직인과 함께 시스템 접근 권한 일시 정지, 재인가 대기 중이라는 냉혹한 문구만이 떠 있었습니다. 53년간 영국에게 맡겨왔던 모든 방공 무기의 제어권이 런던의 손끝 하나로 한순간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2,800기의 죽음이 쏟아지는데 우리의 방패는 껍데기만 남은 깡통 덩어리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등 뒤에서 구두 소리가 느릿느릿 다가왔습니다. 사령부 구석에서 위성 통신기를 붙잡고 런던과 교신하고 있던 크로포드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말게 나시르. 우리는 그저 영국군 자산의 안전을 위해 무기 체계를 런던 직할로 전환했을 뿐이야. 크로포드는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켜며 스크린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란과 후티의 미사일 궤적을 분석해보니 영국군 기지로 향하는 것은 불과 70여 발이더군. 나머지 2,700기 이상은 전부 오만의 석유 시설과 항만 인프라, 그리고 저기 정박해 있는 한국 LNG 선박들을 향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유한 요격 미사일 재고로는 저 물량을 다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남은 화력을 영국 자산 방어에 집중하기로 런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자식, 당장 시스템을 복구해. 당신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저 밖의 수백만 시민들은 그냥 폭탄을 맞고 죽으라는 겁니까? 저는 이성을 잃고 크로포드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옆에 서 있던 거구의 영국군 경호원 2명이 제 양팔을 거칠게 꺾어 대리석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뺨이 짓눌린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저를 향해 크로포드가 고개를 숙이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위스키 잔에서 갈색 액체가 한 방울 떨어져 제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게 나시르. 이것이 대영 제국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야. 식탁 위에 자리가 없는 자는 메뉴판에 올라가는 법이지. 서명을 거부한 건 자네 쪽이야. 자업자득이지. 크로포드는 바닥에 짓눌린 저를 비웃듯 내려다보다가 위스키 잔을 비우고 잔을 제 눈앞 바닥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살아있다면 다시 이야기하지. 행운을 비네 나시르.
크로포드와 영국 군사고문단은 그 말을 끝으로 사령부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도망치는 쥐떼처럼 그들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를 버렸습니다. 아니, 단순히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고 자신들만 살겠다며 유일한 방패마저 강탈해 간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이 전부 꺼져버린 사령부는 비상 배터리 등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암흑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지상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진동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세졌습니다. 수천 기의 거대한 기계톱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진동음이 무스카트의 밤하늘을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발소리였습니다. 15분. 단 15분 뒤면 오만의 석유 정제시설은 거대한 화산처럼 폭발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LNG, 운반선 내척은 액화가스와 함께 아라비아해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참모 총장은 두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참모부장은 머리를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53년을 맹신했던 종이 우산이 찢어진 밤. 이것이 약소국의 비참한 최후인가? 뼈저린 후회와 끔찍한 절망이 뱀처럼 목을 조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군복 안주머니에서 묵직하고 규칙적인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2주 전 박정호 단장이 건네주었던 암호화 보안 무전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꺼내 전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거친 마찰음 너머로 폭풍 우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한 박정호 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장님, 영국 양반들이 꼬리를 말고 쥐구멍으로 숨는 꼴은 잘 구경하셨습니까? 밖의 하늘이 아주 까맣게 변했더군요. 박 단장,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영국이 무기 체계의 킬 스위치를 전부 눌러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레이더는 먹통이고 요격 미사일은 발사 코드가 잠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벽한 장님입니다. 당장 당신들도 해상 플랫폼에서 대피하십시오. 2800기가 넘는 드론이 당신들 머리 위로도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제발 살아서 빠져나가십시오. 저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혼자 속은 것으로 좋겠습니다. 임원 타국에서 온 기술자들까지 지옥불에 태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의 박 단장은 오히려 낮고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장님, 제가 2주 전에 신라면 끓여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우산 밑에 숨어 살면 평생 남의 눈치만 봐야 한다고 했죠. 영국 놈들이 킬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 눈을 강제로 감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 단장의 넉살 좋던 목소리에 갑자기 서늘하고 매서운 칼날 같은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을 뜨면 그만입니다. 준장님, 지금 당장 사령부 구석에 쌓여있는 장비 상자들 뒤편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달에 저희 기술진이 시설 정비 명목으로 사령부에 들어가 몰래 설치해 둔 한국 독자 수신 장비가 있습니다. 전원 올리시고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사막의 먼지를 마시며 자라난 대한민국의 눈이 저 하늘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시간입니다. 박 단장의 단호한 무전이 끊어지고 사령부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령부 구석에 쌓여있는 장비 상자들을 헤집었습니다. 방수 포장지를 뜯어내자 그 아래에서 한국어로 된 라벨이 붙은 낯선 통신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모 총장과 장성들은 제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깍, 투박한 전원 스위치를 올리자 먼지 쌓인 보조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회색 노이즈만 가득하던 화면이 갑자기 짙은 푸른색으로 번쩍이더니 중앙에 선명한 태극 문양과 오만의 붉은 국장이 교차하는 로고가 떠올랐습니다. KDS 시스템 부팅 완료. 한국형 통합 해상방공 네트워크 접속. 그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사령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거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스템이 꺼진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한국이 4년간 독자적으로 구축해 놓은 3차원 정밀 입체 전장 인식 지도였습니다. 영국제 시스템에서 곁눈질로 보아왔던 흐릿한 2차원 평면 지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만 전역의 해안선과 해저 지형, 풍력, 단지의 터빈 하나하나, 심지어 정박해 있는 LNG, 운반선의 외벽 온도까지 실시간으로 구현된 디지털 트윈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밀한 지도 위로 국경을 넘어 쏟아져 내리는 수천 개의 붉은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수백, 수천.
순식간에 2,800개가 넘는 붉은 점들이 화면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푸른 바다 위에 시커먼 먹물을 쏟아부은 것처럼 죽음의 군단이 오만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화면 잘 보이십니까? 그것이 LIG 넥스1과 한에어로스페이스가 합작해서 만든 우리의 독자, 개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영국 놈들이 킬 스위치를 눌러서 자기네 레이더를 꺼버리면 장님이 될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남의 눈을 빌릴 생각 따위 하지 않았으니까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박 단장의 목소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닭과 같았습니다. 영국의 최신형 레이더도 이 정도 규모의 표적을 동시 추적하면 과부하가 걸려 다운되기 일쑤였습니다. 크로포드가 킬 스위치를 누르고 도망간 이유 중 하나도 시스템 용량의 한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표적 식별 2814기, 이동속도 시속 195에서 340km, 정유시설 도달 예상시간 8분 20초, 화면 우측 하단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량이 눈이 돌아갈 속도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2,800개가 넘는 붉은 점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추적하며 오차 없이 궤적을 계산해내는 미친 성능이었습니다. 참모 총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시르, 저 붉은 점들이 전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드론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카카. 영국은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은 이 바다 밑에 저것들을 전부 박살낼 수 있는 방패를 심어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자 절망에 빠져있던 장성들의 눈동자에 미세한 불꽃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자비했습니다. 스크린 속 붉은 점들은 이미 5만 영해를 넘어 두쿰항 인근까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8분 뒤면 모든 것이 재더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박 단장, 놈들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당신들이 심어놓은 그 바람의 요새를 지금 당장 깨워주십시오. 제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준장님. 사막에 찬바람 한번 불어들일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이것은 내 조국 오만의 명운과 형제의 나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생명선을 동시에 지켜내는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전 시스템 발사, 바람의 요새를 깨워라. 오만의 하늘과 우리의 바다를 지켜라. 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전기 너머로 박 단장의 우렁찬 사자후가 폭발했습니다. 전원 전투 배치, 바람의 요새 전개, 수직 발사관 해치 전면 개방, 풍력 터빈 전투 모드 전환, 실시. 동시에 보조 스크린 속 지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붉은 점들이 몰려오는 해상 경로 한가운데 평범한 풍력 발전, 터빈으로 표시되던 96개의 초록색 아이콘들이 일제히 붉은 전투 모드 아이콘으로 바뀌며 문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부 보조 모니터에 해상 풍력 단지에 설치된 고해상도 CCTV 영상이 띄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릿느릿 돌아가고 있던 96기의 거대한 풍력, 터빈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 장의 블레이드가 수평 위치에서 급격히 각도를 틀며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터빈 꼭대기에 나셀 덮개가 유압장치의 둔탁한 소리와 함께 좌우로 벌어지더니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위상 배열 레이더 안테나가 밤하늘을 향해 치켜 올려졌습니다. 직후 진짜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96기의 하얀 터빈 기둥 중앙부가 세로로 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해풍과 소금에 시달리며 자연스러운 때가 낀 하얀 외벽 패널들이 마치 꽃잎이 피어나듯 좌우로 젖혀지자 그 안에서 검고 매끄러운 수직 발사관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둥 하나당 5문씩 96기의 터빈에서 총 480문의 발사관이 아라비아의 밤하늘을 향해 그 시커먼 포문을 벌렸습니다. 아시어. 참모 총장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스피커에서 박 단장의 짧고 굵은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알싸. 그 순간 아라비아의 칠흑 같은 밤하늘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콜드 런칭 방식이었습니다. 좁은 발사관 안에서 불을 뿜지 않고 고압 가스의 힘으로 미사일을 허공으로 수십 미터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로켓 엔진을 점화하는 최첨단 발사 기술이었습니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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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둔탁하고 웅장한 사출음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96기의 터빈에서 수백 발의 천궁 3,
장거리 요격 미사일과 해군 단거리 요격 미사일들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허공에서 자세를 잡은 미사일들의 꼬리에서 푸른빛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마하 4.5의 살인적인 속도로 적의 선두 대형을 향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스타스트릭처럼 거창한 궤적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사일들은 굶주린 독수리가 먹잇감의 목덜미를 향해 소리 없이 급강하하듯 빠르고 치명적으로 날아가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수백 개의 태양이 동시에 폭발하는 듯한 무시무시한 섬광이 아라비아에 위에서 장렬했습니다. 선두 대형의 샤헤드 자폭 드론 수백 기가 천궁삼의 직격을 맞고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영중. 선두 대형 완전 붕괴되었습니다. 방공 통제관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령부 안에 모두가 주먹을 불끈 쥐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선두 그룹이 전멸되었음에도 뒤따르던 2,000기 이상의 드론. 떼가 동료의 잔해를 뚫고 멈추지 않는 좀비 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고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며 해수면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오는 저고도 침투 비행. 천궁삼 같은 장거리 미사일로는 잡기 어려운 높이였습니다. 놈들이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해수면 15m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장거리 미사일로는 잡을 수 없는 각도입니다. 참모 총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박 단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높이 나는 놈은 미사일로 잡고 낮게 기는 놈은 쇠막대기로 갈겨야죠. 비호복합 포신 개방. 하늘에 그물을 쳐라. 해상 플랫폼 곳곳에 크레인 부품과 안전 장비함으로 위장되어 있던 구조물들의 외피가 벗겨지며 해상 환경에 맞게 특수 개조된 비호복합 근접 방공 시스템 24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쌍열 30mm 대공 기관포의 시커먼 포신이 물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 소리는 거대한 재봉틀 수백 대가 돌아가는 것 같은 파괴적인 포효였습니다. 분당 650발을 토해내는 무자비한 쇠덩어리들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에 촘촘한 불에 그물을 쳤습니다. 해수면을 핥듯이 날아오던 드론들이 그 불의 장벽에 걸려 추풍낙엽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개가 찢겨나가고 엔진이 폭발하며 불타는 파편들이 비처럼 바다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쳤군. 저것이 진정 한국의 무기란 말인가? 참모부장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포신이 붉게 달아올라 아지랑이를 내뿜을 때까지 비호복합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맹렬하게 하늘을 갈겨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대공포탄 잔량 12%, 재장전까지 4분 소요됩니다. 통제관의 다급한 외침에 사령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4분. 그 짧은 시간이면 살아남은 수백 기의 드론들이 LNG, 운반선과 정유시설에 충돌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놈들은 포화가 옅어지는 틈을 악착같이 파고들며 최후의 자살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제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절망의 벼랑 끝에 매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장님, 걱정 마십시오. 진짜 메인 요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쓰레기 청소 시작해라. 먼지 하나 남기지 마. 박 단장의 목소리는 잔혹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청소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플랫폼 가장 깊숙한 곳, 해양 기상 관측 타워로 위장되어 있던 매끈한 원형의 돔이 열리며 기괴한 형태의 렌즈 어셈블리가 밤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성공한 꿈의 무기, 천마 고출력 레이저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8기가 동시에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의 굉음도 대공포의 무자비한 포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령부 보조 스크린에 띄워진 적외선 카메라만이 그 소리 없는 학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굵고 강력한 빛의 줄기가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이 심판을 위해 내리치는 투명한 채찍 같았습니다. LNG 운반선을 향해 최후의 자살, 돌격을 시도하던 드론들이 허공에서 갑자기 날개를 비틀거리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저가 드론의 광학 센서와 엔진 모터의 정확한 취약점을 조준하여 0.3초 만에 녹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빛의 검은 지연 시간 없이 다음 표적으로, 또 다음 표적으로 옮겨갔습니다. 빛이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드론들은 날개가 꺾인 새처럼 무력하게 바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폭발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완벽하게 지워질 뿐이었습니다. 탄약 걱정도 재장전 시간도 필요 없는 무한의 칼날. 해저 케이블을 통해 풍력 발전. 단지의 막대한 전력이 이 괴물 같은 무기에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수록 레이저의 힘은 더 강해졌습니다. 적을 죽이는 에너지가 사막의 바람에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요격률 93%, 95%, 97%. 표적 급속 소멸 중입니다. 통제관의 목소리가 환희로 뒤집어졌습니다. 스크린 속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었던 2800개의 붉은 점들이 지우개로 문지른 듯 깨끗하게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파테 순항 미사일 한 발이 대한민국 LNG 운반선의 좌연 8m 앞까지 접근했습니다. 사령부의 모두가 숨을 삼킨 그 찰나 보이지 않는 빗줄기가 미사일의 탄두를 관통했고 미사일은 공중에서 그대로 불씨 하나 남기지 않고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LNG 운반선의 외벽에는 그 흐름 한 점 묻지 않았습니다. 전 표적 격추 확인. 아군 피해 제로. 석유 정제 시설 및 LNG 운반선 전원 안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방면 위협 소멸. 그 보고가 끝난 순간 사령부에는 기계의 팬 소리 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압도적인 결과에 사람의 뇌가 상황을 즉각 처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2800기가 넘는 자폭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3분 만에 2800기 전부가 아라비아의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영국이 킬 스위치를 누르고 도망간 그 칠흑의 하늘을 오직 한국이 만든 시스템 하나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동맥인 LNG 운반선 4척, 한국의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책임지는 액화천연가스 48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4,80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자원이 단 한 방울의 손실도 없이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후티 반군의 초계정이 전멸하면서 자연스럽게 풀렸고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다시 안전하게 열렸습니다. 한국이 오만의 하늘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생명선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같은 배를 탔다는 박 단장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무전기 너머 박 단장의 호탕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거 보십시오 준장님. 제가 파리는 파리채로 잡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면 물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 끝냈으니 이제 야식이나 먹으려고요. 그제서야 사령부 안에서 천장을 뚫을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모 총장은 무릎을 꿇고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참모부장은 제 어깨를 부서지도록 끌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대국의 킬 스위치 하나에 목숨을 내맡겨야 했던 약소국의 서름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쾌한 밤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아침, 뻔뻔하게 오만으로 다시 기어들어온 크로포드 대령 앞에서 우리는 그의 오만한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 버릴 한국식 승전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전쟁이 휩쓸고 간 사막의 아침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눈부셨습니다. 붉은 해가 아라비아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자 밤새 지옥의 화염을 뿜어대던 바다의 진짜 풍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밤하늘을 찢으며 불을 뿜던 96기의 강철 거인들. 바람의 요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느릿느릿 블레이드를 돌리는 순한 풍력 터빈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발사관 해치는 완벽하게 닫혔고 레이더 안테나는 기상 관측 장비로 위장을 마친 뒤였습니다. 오만의 심장인 석유, 정제시설은 단 한 군데의 금도 가지 않은 채 완벽하게 온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동맥을 책임질 4척의 LNG, 운반선 역시 아침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달라진 풍경이 있다면 그것은 푸른 바다 위를 끝없이 뒤덮고 있는 잔해의 바다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메뚜기 떼가 살충제를 맞고 바다 위에 몰살당한 것 같은 광경. 2800기가 넘는 자폭 드론과 순항미사일의 파편들이 파도에 실려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살아남았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한국의 방산 기술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기적의 흔적이었습니다. 오전 8시 헬리콥터의 요란한 엔진음이 정적을 찢으며 해상 플랫폼 위로 쏟아졌습니다. 영국 군사고문단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AW159 와일드캣 헬기 2대였습니다. 회전 날개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거칠게 열리고 크로포드 대령과 영국 정보 요원들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잿더미가 된 오만의 참상을 예상하고 왔을 것입니다. 38억 달러짜리 청구서에 무릎을 꿇고 서명을 애원하는 비참한 아랍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의기양양하게 헬기에 올랐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반짝이는 LNG, 운반선의 매끄러운 외벽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기를 내뿜으며 돌아가는 정유시설의 굴뚝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크로포드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나시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를 발견한 크로포드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서 당혹과 분노가 날 것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령부 바닥에 저를 짓눌러 놓고 위스키를 흘리던 그 거만한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아침 햇살 아래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무슨 짓이라니요. 국가를 지켰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킬 스위치를 누르고 쥐구멍으로 도망쳐 숨어 있던 바로 그 밤의 말입니다. 거짓말 마. 스타스트릭 인증 코드를 전부 잠가버렸는데 어떻게 저 2800기의 드론을 막아낸단 말인가. 설마 당신들이 저 풍차 공사장에 숨겨놓은 불법 무기로 요격이라도 했다는 건가. 이건 명백한 군사 조약 위반이야. 런던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동맹을 버리고 도망친 주제에 이제 와서 조약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을 늘어놓다니.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크로포드의 등 뒤에서 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갑판 전체를 울렸습니다. 조약 위반이라. 동맹을 버리고 도망친 겁쟁이의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닌 것 같군. 술탄 패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특별경호정을 타고 직접 해상 플랫폼까지 행차하신 것이었습니다. 왕실 근위대 12명이 좌우로 도열한 가운데 폐하께서 천천히 크로포드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아라비아 전통 복식인 순백의 디스다샤 위에 금실로 수놓은 비슈트를 걸치신 폐하의 모습은 사막의 아침, 햇살 아래에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왕권이었습니다. 폐하의 위험에 눌려 오만방자하던 영국 정보 요원들조차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크로포드 역시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직업적 본능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폐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오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일 뿐입니다. 3000기에 가까운 폭탄이 내 백성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데 방공망의 전원을 끄고 도망간 것이 안전을 위한 것이었나? 폐하의 불벼락 같은 호통이 아라비아의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크로포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근위대원들 뒤편에 서 있는 아주 이질적이면서도 친숙한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칼투성이 작업복에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피로가 역력한 눈가.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담담해 보이는 남자. 박정호 단장이었습니다. 밤새 저 벙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지휘를 마치고 방금 지상으로 올라온 참이었습니다. 박 단장은 크로포드와 영국 수뇌부가 쩔쩔매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 갑판 한쪽에 놓인 낡은 전기 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빨간 봉지 3개를 꺼내더니 종이컵 3개의 면과 스프를 털어넣고 펄펄 끓는 물을 부었습니다. 신라면 특유의 매콤하고 칼칼한 향이 짭짤한 바닷바람을 타고 갑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단장은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며 느릿느릿 걸어와 술탄 폐하께 다가갔습니다. 영국 경호원들이 기겁을 하며 막아서려 했지만 폐하께서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셨습니다. 폐하, 밤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식 해장 라면입니다. 매운 게 속을 확 풀어줄 겁니다. 한 젓가락 하시죠. 박 단장이 내민 것은 왕실의 금박 찻잔이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묻고 볼품없이 찌그러진 종이컵에 담긴 빨간 국물의 컵라면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크로포드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국의 술탄 폐하께 젖싸구려 인스턴트 면을 들이밀다니. 역시 짜장면이나 배달하던 민족답군. 격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그게 최선인 건지. 크로포드의 영어 조롱이 갑판 위에 울렸습니다. 영국 요원 몇몇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는 크로포드의 비웃음을 가볍게 무시하시고 두 손으로 정중하게 그 찌그러진 종이컵을 받아드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김을 후 불어가며 빨간 국물을 깊게 한 모금 들이켜셨습니다. 맵군.
아주 매워. 하지만 속이 확 뚫린다. 폐하의 미간이 부드럽게 풀리며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폐하께서는 종이컵에 온기를 두 손에 가둔 채 차가운 눈빛으로 크로포드를 돌아보셨습니다. 크로포드 대령, 자네는 방금 이것을 싸구려라고 했나? 폐하께서 한 발 한 발 크로포드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6피트 4인치의 거구 크로포드가 오만 술탄의 위험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만에,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음식이다. 이 작은 종이컵 안에는 자네들이 요구했던 38억 달러와 국방, 예산의 55%에는 단 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 담겨 있거든. 바로 목숨을 건 진심이라는 것이야. 자네가 킬 스위치를 누르고 도망친 그 밤에도 이 친구들은 바다 밑에서 내 백성들과 함께 목숨을 걸었어. 자네가 위스키를 홀짝이며 내 부하의 뺨에 술을 흘리고 있을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미사일 발사 버튼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네. 폐하의 묵직한 한마디 한마디가 크로포드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크로포드의 얼굴은 핏기가 빠져 허연 밀가루 반죽 같았습니다. 폐하께서는 곁에 선 박단장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네들은 우리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었어. 자네들은 사막의 양떼라며 우리를 비웃었지만 이 친구들은 같은 배를 탔다며 라면 한 그릇을 나눠 주었어. 자네들은 짜장면이나 배달하는 민족이라고 조롱했지만 어젯밤 이 사막의 하늘을 지킨 것은 대영 제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그 짜장면 배달부들이 4년간 바다 밑에서 만든 방패였다네. 박 단장은 쑥스러운 듯 안전모를 벗어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폐하. 과찬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납기와 신용은 목숨과 같다. 그게 한국 방산에 흔들리지 않는 사운이라서요. 그 투박하지만 진실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화려한 외교적 미사여구도 세련된 양복도 없었지만 한 번 맺은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고 목숨을 걸어 지켜내는 우직한 뚝심.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동맹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크로포드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주먹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치명타가 날아온 것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 군복 안주머니에 업무용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 UAE 왕세자실 안보보좌관, 카타르 국방부 전략기획차관, 쿠웨이트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바레인 왕립군 참모총장, 걸프만의 주요 15개국 국방수뇌부가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킬 스위치를 눌러 방공망이 먹통이 된 어젯밤, 오만이 홀로 2800기의 드론을 전멸시켰다는 소문이 이미 중동 전역의 들불처럼 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만을 지켜낸 그 한국의 방패, 그것을 우리도 당장 도입하고 싶다. 사우디는 서부홍해 연안 방공망 전면 교체를 제안했고 UAE는 아부다비 석유시설 방어 체계 독점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카타르는 월드컵 이후 구축한 프랑스제 방공 시스템을 전면 철거하고 한국형으로 교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쿠웨이트는 걸프전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미국제 패트리어트 체계를 한국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곁에서 듣고 있던 크로포드의 얼굴은 사색을 넘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젯밤 어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떠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오만이라는 작은 동맹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53년간 쥐고 흔들어 온 중동 전체의 안보 주도권과 연간 68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방산 시장을 고작 하룻밤 사이에 동북아시아의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에게 통째로 빼앗겨 버린 것이었습니다. BAE 시스템즈의 주가는 런던 증시 개장과 동시에 18% 폭락했고 영국 국방부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남은 라면 국물을 아주 맛있게 비우시고 빈 종이컵을 크로포드의 가슴팍에 쥐어주셨습니다. 기념으로 가져가게. 그리고 런던에 돌아가면 영국 수뇌부에 똑똑히 전하시오. 오만은 더 이상 비싼 돈을 주고 배신하는 용병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킬 스위치가 달린 가짜 방패 대신 종이컵에 라면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진정한 전우를 택했다고 말이야. 크로포드는 찌그러진 종이컵을 손에 든 채 얼어 서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던 대영제국의 군사적 자존심이
그 보잘것없는 종이컵과 함께 처참하게 구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 단장이 그 모습을 보며 넉살 좋게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아, 미스터 크로포드. 그 컵 다 드신 거니까 아무 데나 버리지 마시고 분리수거 확실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뒤처리도 아주 깔끔하게 하는 민족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 컵 안에 라면 국물 좀 남아있을 텐데 한 모금 드셔보십시오. 짜장면 배달부가 끓인 라면 맛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가판에 있던 모든 사람이 참지 못하고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땀 냄새 나는 한국 기술진들도, 긴장이 풀린 오만의 근위대원들도, 심지어 술탄 폐하까지도 소리내어 웃으셨습니다. 크로포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찌그러진 종이컵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고, 종이컵은 그의 손 안에서 더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크로포드와 영국 군사고문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쫓기듯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회전날개가 돌아가며 만들어낸 바람의 가판 위에 라면, 봉지가 팔랑팔랑 날렸습니다. 멀어져 가는 헬기의 꼬리 모습은 완벽하게 패배한 자의 초라한 뒷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헬기의 엔진 소리가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온 가판 위에서 박정호 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두껍고 거친 손을 내밀었습니다. 투박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듬직한 손이었습니다. 준장님. 아니 나시르. 이제 진짜 두 다리 뻗고 푹 주무십시오. 오늘부터 이 바다와 하늘의 유지보수는 저희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으며 뜨거운 가슴으로 물었습니다. 박 단장, 당신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를 사고 파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까? 석유가 나오니까 비위를 맞춰야 하는 거래처였습니까? 박 단장이 잠시 눈을 감고 아침의 바닷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그의 덥수룩한 수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고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전우였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폭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등을 맞대고 함께 살아남았으니까요. 전우를 버리는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전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먼 타국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생사를 함께 넘으며 만들어진 그 단단한 이름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적셨습니다. 53년간 혈맹이라 불렀던 영국은 위기에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겨우 4년의 인연인 한국은 같은 참호에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누가 곁에 남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 단장이 끓여준 그 매운 신라면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혀끝이 얼얼할 정도로 맵고 칼칼하면서도 위장 깊숙한 곳까지 뜨겁게 데워 주던 그 빨간 국물. 그것은 단순히 라면 수프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굶주리던 작은 나라가 반세기 만에 지구 반대편의 거대한 바다를 지켜주는 눈부신 수호자로 우뚝 서서 건네준 위대한 위로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만 왕궁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술탄 폐하께서는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만은 오늘부로 53년간 유지해 온 영국과의 군사 고문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며 대한민국과 포괄적 방위 산업 협력 협정을 체결한다. 그 선언이 나간 직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포함한 걸프 15개국이 잇따라 한국형 통합 방공 시스템 도입 의향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동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단 하루 만에 다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의 주가는 이틀 연속 폭락하여 총 24%가 증발했고 런던 증시 방산 섹터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영국 국방장관은 긴급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크로포드가 누른 킬 스위치 하나가 대영 제국 방산의 심장에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LI 지넥스원과 한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즈를 포함한 K방산 컨소시엄에 쏟아진 러브콜의 총액은 6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단 사흘 만에 15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숫자보다 더 거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중동의 안보 질서가 바뀐 것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3등분하던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근본부터 뒤흔들렸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킬 스위치에 목줄을 내맡기지 않겠다는 중동 국가들의 각성. 그 각성에 불씨를 당긴 것은
사막의 바다 밑에서 4년간 묵묵히 땀을 흘린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만 왕립군 합동작전국장 나시르 알하르시 준장이 전해 드린 숨막히는 사연 어떠셨습니까? 2800기의 자폭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23분 만에 완벽 격추, 대한민국 LNG 운반선 4척, 4,8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자원 완벽 사수, 아군 피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는 완벽한 제로의 기적. 이 숫자들은 기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섭씨 48도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작업복이 소금기로 사가 들어가도록 밤을 지새운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강대국들이 킬 스위치를 누르고 도망칠 때 남의 나라 바다 밑바닥에서 묵묵히 미사일 발사관을 용접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기술진의 지독한 집념이 거둔 승리였습니다. 결국 영국 국방부는 비공개 보고서에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버리고 온 그 바다를 지킨 것은 대영 제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이 바람 속에 심어놓은 보이지 않는 요새였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였습니다. 짜장면 배달부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막의 양떼나 지키는 하청업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심해의 어둠을 팠으며 기어코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동맥을 지켜낼 강철의 방패를 벼렸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합동작전국장 나시르 알하르시 준장이 전해 드린 숨막히는 사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